라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 나가는 섹터군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배터리 데이를 기해서 전장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SOC 투자 쪽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큰 그림이 바뀌었다라고 강조하는데 네. 그거에 그 뭐랄까 촉발제를 줬다는 게 그 배터리 데이 같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보는 방법은 그냥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에 한번 이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2,000개 넘는 종목이 배터리 데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8가지 세상으로 나눠봤어요. 네. 이 8가지 세상이라는 건 9월 20일 종가 대비 현재까지 상승률로 해갖고 다음과 같이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A 세상, B 세상, C 세상, D 세상.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저는 내년도 4월 달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이 A, B, C, D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 EFG, 이 마이너스 음의 세상한 종목들은 계속 더 빠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섹터들이 뭘까 할 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A 60% 이상 종목들이 SV인베스트먼트, 오르비트, 한일진공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40에서 60%가 한창산업, 모아텍 뭐 등등등 그리고 20%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씩 그리고 떨어진 쪽이 이제 델콘, RF제약, 진원생명, 유나이트제약, 신풍제약, 수젠테 이런 넷마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여기 들어가고 N소프트도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보시죠.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잘 안 보여요. 예, 맞아요.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정책 연결고리나 M&A 그러니까 SV 인베스트먼트, M&A, 오르비텍, 탈원전 원전 해체,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 모아텍, 그 다음에 라닉스 모터렉스, 자율자동차, 전장사업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급등한 종목들을 화두로 딱 꼽아보면 전장사업, 자율자동차, 맞아요. 인공지능 AI 이런 쪽입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중성 세력주라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런 종목들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200 종목에서 9월 22일에서 현재까지 오른 시가 상위 코스피 200 종목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금호소규화,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LG화이오시스, 코스맥스, 한샘, 펜오션 이 종목을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중국 연골고 그동안 소외됐던 금호소규화, 대한유화, 그 다음에 건자재 SOC 1인 네. 가구 비대면 LG화이오시스, 한샘 그리고 물류, 펜오션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뉴,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가고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받쳐놓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하나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에너지를 보십시오. 만도 대단하죠. LG하우스가 그 9월 달 기점에서 55,000원 쌈바닥치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네. 이제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샘도 딱 직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보다 못하지만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가 11만 원짜리가 거의 19만 원, 20만 원까지 최고의 상승률을 줬습니다. 이 샘플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낌 어떠세요? 그리고 어저께 종가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중국 연골고리 소비주들, GS 리테일, 코스맥스, 강원랜드, 카지노, 롯데쇼핑.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를 좀 1단계로 낮추는 모멘텀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대부분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피해주들 라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의 재편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지수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그동안은 시장을 주했던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수소차, 태양광,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저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섹터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왔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역발상 종목들의 이제 중국 SOC라든지 12월 달 중국 정책에서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12월 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과 연계된 이벤트에 모멘텀을 주는 종목,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이 정책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AI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정책도 막 자꾸 나오고 이러한 연골고리의 종목들이 이미 내년도 4월 미니 대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시장의 흐름의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특히나 나스닥 2%대 오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이제는 불과 1.5%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증시, 물론 미국 증시와 함께 오늘 동반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현재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근데 거기엔 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착시가 있을까요? 9월 초에 직전 고점 가까이 왔지만 그때 환율은 1,190원, 1,200원입니다. 지금 1,14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감안하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애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4불이에요. 마이너스 5%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애플을 샀다면 환차 손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저는 $1 나는 1,150원, 1,250원 박스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 하단을 깨고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또 1,100원도 깨갖고 뭐 800원, 900원 간다는 얘기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차손이 이게 끔찍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출주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는 미국에서의 그 순환하실 분들의 영역이고 이걸 우리나라로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는 환차손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벤트로는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이든 그에 연관된 IT 섹터 종목들은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 이벤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 급등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아이폰 이 공개 이벤트와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이벤트 연골고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금요일 날이 네.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대감 뭐 다 이제 잘 될 거야.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양석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었는데 그 에너지가 저는 만기 코스로 뭔가 또 변화가 나오나 보겠으니까 네. 목금에서 전환점이 전 미국 증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애플 연골고리 종목들이라든지 IT 연골고리 종목들 보면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수요일 날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요? 예, 금통위. 아, 예,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네. 여기서 이제 $1 추가 강세를 좀 막아줬으면 뭔가 뉘앙스라도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정책을 뭐 건드리겠다든지 해서 원화 강세를요? 예, 원화 강세를 좀 막아주는 뉘앙스를 좀 풀어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여기서도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원화 강세 속도가 위엔화 강세와 같이 해서 가속을 붙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쌍순환 전략으로 이제 위엔화 약세 전략에서 위엔화 강세 전략으로 터닝한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따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한테 수출주한테는 또 마이너스적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애플 요번에 이제 그 105불에서 터닝합니다. 직전 고점. 아마존은 직전 고점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9월 초에 1,190원 환율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환율 때문에 녹아나는 부분을 명심을 해라. 그래서 이 $1 이 하락 속도가 이게 끔찍합니다. 네.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면 외국인들의 그 우리 주식 위험 자산 매수해 갖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더 폭등한 에너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요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고 오히려 그 외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더 심해지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9월 달에
이 그림을 하나씩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다른 그림을 주죠. 신규 상장 종목들. 카카오 네. 게임즈 제가 계속 흘러내리죠. 8만 원대 제가 4만 원 구경할 겁니다라고까지 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리는데 그 4만 원대가 왔습니다. 이 신규 상장 IPO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빅히트, 그러니까 방탄 요번에 상장돼서 하루나 이틀 만에 매도하길 바랍니다. 속도가 네.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의 사례를 예, 보자면 예. 그 다음에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IPO 제가 러시아 표현했는데 옆에는 중국의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알리페이 그 간단히 해서 엔트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주요하게 보는 거는 세계 10대 국부펀드 중에 5개 국부펀드가 여기에 IPO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암만 이렇게 IPO 하지만 넷마블이라든지 간단히 해서 넷마블 우리 자체 기업들만 하지 카카오 게임즈나 뭐 BTS 그렇게 인기 좋다고 하는데 국부펀드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국부펀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단한 기업인가 보네요. 이게 아랑코 그 사이즈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거 여기에 화두가 뭐냐면 핀테크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핀테크 에너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14.5개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쌍순환 전략이 내수 시장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자기네들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홍콩이나 그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판 나스닥에는 코청판에다가 상장시켜서 금융 사이즈를 계속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 보고 들어와 하는데 우리 미국은 자꾸 들어가지 마 하는데 저렇게 국펀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 우리가 이미 상장돼 있는 IPO는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할 거. 네. 그래서 제가 옆에 K뱅크 관련된 종목들 딱 보면 여기 K뱅크에 관련된 주주회사들이 GS 리테일, KG이니시스 다 나요. 근데 이걸 빨간 박스로 해놨냐면 요게 이제 딱 지금 보면 중국 소비 연결고리나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던 거거나 핀테크나 전자결제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몇 개월 동안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노출된 IPO보다는 노출되지 않은 IPO 이런 종목. K뱅크는 근데 IPO 일정이 안 나왔죠. 뭐 계획이. 저는 카카오뱅크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예. 이거 내년도 되면 이게 순서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할 거에 배팅을 하는 거지 이미 노출된 것들은 하지 말자. 저는 네. 이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가 중요한 맥점에서 쌍바닥치고 어저께도 급등했죠. 요번에 7월 달이 고점이면서 그동안 3,450과 그다음에 3,200에서 지금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에너지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러면 요번에 3,450 7월 달과 8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이 자리를 뚫는지 보시고요. 이외에 연결된 게 인공지능, 핀테크, 전자상거래, 중국판 연결고리 내수주가 주도한다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네.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감이 나오시냐면요.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7월 달이 고점 찍고 이게 다 지금 그동안 미국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데인데 네. 알리바바가 직전 고점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종목하고 요 밑에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SMIC, ZT 미국의 네. 직격적인 공격에 거의 고점에서 7월 달 여기가 7월 달 고점들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치고 좀 이제 올라오는데 아까 얘기한 뭐 알리페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중국 내수와 연결된 것들 신규 상장되는 IPO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시장의 차별화 전략.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도 가만히 보시면 지수 올라갈 때 같이 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삼으시면서 그쪽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이게 보니까 핀테크,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AI, 내수주.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종목들에서 흐름이 나온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 네페스 아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할 때 이게 이제 11월 달에 IPO가 결정된 회사입니다. 네페스가 물적 분할해 갖고 만든
네페스 아크가 상장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AI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요 그림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 모멘텀에 나는 네페스 한 종목하고 애플과 연결을 하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LG노텍, 그다음에 LG 그렇죠. 디스플레이, BH 납품하면서 네. 저는 거기서 BH와 네페스 이게 따라가나를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실전에서는 그 에너지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잘 안 나오죠. 아, 지지부진하죠. 네페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 시장 오늘 급등한 거 이용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BH는 24,000원, 25,000원, 네페스는 34,000원, 35,000원이면 요 정도 목표로 또 네페스는 또 11월 달에 네페스 아크 상장 IPO가 있으니까 요 모멘텀으로 직전 고점 요 쌍봉 자리를 좀 치고 나가는지 요 근처까지 나오는지를 기다리면서 요거 노리는 게임 정도. 그러니까 부품 따는 생각보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거기에 실적 단상이니까 하청업체들이 그만큼 더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11월 실적단에 요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하는 그리고 미국 시장 오를 때 같이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 오를 때 같이 급등하면 10에서 20% 정도 오면 목표 단가 채웠다라는 속도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 보자면은 이렇게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래소를 통해서 순매수가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정거래일도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만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을 비롯한 파생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고 있나요? 다 롱숏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또 삼성전자입니다. 네.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전에 한번 2,200만 원 잡고 삼성전자 샀다라고 그래. 그거 엎어치기 조심해라고 한 게 9월 15일, 16일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스닥 이 그림이 제가 네모 박스가 이게 12,000대가 9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그 위치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9월 요 왼쪽에 있는 게 9월 2일 날에 시가 20개 거의 뭐 지금 좀 쪼개 열흘 개 종목들의 종가입니다. 어저께 종가예요. 네. 비교해 보시죠. 빨간 박스. 네이버 33만 원, 29만 원. 그다음에 LG화학 76만 원, 67만 원. 셀트리온 거의 29만 원, 27만 원. 그다음에 카카오 41만 원, 37만 원. NC소프트 83만 원, 75만 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몇 가지 종목들만 플러스 알파고 기아차가 여기 기아차 보시면 42,000원, 49,000원.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9월 달 기준 전까지는 전기차, 수소차, 뉴가 주도했다면 네.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리 들어가면서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의 뉴나 기타 종목들은 숏이 걸려버리고 주가가 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동차 전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끌고 왔는데 현대차는 18만 원부터 기아차는 5만 원부터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부품단의 질이 나쁜 좀 세력주들의 순환장만 계속 돌리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금요일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320과 325에서 전번같이 또 꼭지 만드나. 네. 그래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삼성전자가 빨간 색깔로 400만 주, 500만 주 들어올 때가 매수로 찍힐 때가 오히려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죠. 지금 현재가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9월 16일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파란 색깔로 엎어버렸죠. 최근 4일 동안 77만 주, 110만 주, 470만 주, 어저께 300만 주. 그러니까 요거 사이즈가 이제 네. 1000만 주, 2000에서 넘어가면 전 조심할래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제 한 500만 주 두 번 나오면 땡치나 한번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롱숏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선물 325단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죽이는 게임이 또 나오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61,300원이 9월 16일 날 고점입니다. 네. 57,000원까지 죽였죠. 요때가 9월 24일 저점이었고 그러니까 2,450, 2,270.
요번에 요거를 뚫어주는지 여기서 또 쌍봉 나오는지 요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하나의 큰 관건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IT 부품단이 삼성전자 지정원도 돌파해. 오히려 삼성전자 구주보다는 우선주 배당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게 롱숏으로 갈릴 때 또 요번 주 금요일까지 IT의 짧은 순환이 나오나도 보고 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제 역발상 종목들입니다. 중국 내수주나 그다음에 또 SOC나 아까 얘기한 전장 사업 중에서 못 간 거, 핀테크 중에 못 간 거를 네. 특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종목 찾기 게임이다. 지수 찾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가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